안녕하세요, 여러분. 알러브 핸존의 이재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MVP이고요. 여러분들, 오늘이 3월 22일인데 저번 주 금요일 날 혹시 발표 보셨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 365와 관련된 그 AI 코파일럿. 대단했죠.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이제 발표할 내용은 파워 플랫폼하고 관련된 그 코파일럿이에요. 야, 이거 어, 무슨 얘기냐? 처음 듣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금요일 날 발표를 했던 게 요거예요. The Future of Work with AI라고 해서 사티아 나델라 회장님이 기조 발표한 요거를 한 40분짜리였던 것 같거든요. 그걸 제가 AI를 활용한 업무의 미래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은 2시간 40분 정도 제가 녹화를 한 게 있어요.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은 그게 기존 이제 거기 설명은 되게 좀 짧게 짧게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세미나에서는 그걸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디지털 저널이란 되게 큰 흐름 속에서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같으면은 앞으로의 미래가 이런 식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걸 조금 아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찍었고요. 이때 했던 게 이제 엑셀, 워드, 팀즈, 파워포인트를 이런 것들 이제 코파일럿 가지고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냐 뭐 이런 식의 접근이었는데 이게 이제 파워 플랫폼으로 넘어왔어요. 3월 16일 날 같은 날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이 있고 유튜브에는 되게 짧아요. 너무 짧아서 여러분들이 그냥 다른 거 이제 워드라든가 파워포인트 이런 거 보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놀래다가 이제 끝나버렸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쪽에도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많은데 요거를 이제 짧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쪽 분야 MVP이기 때문에 요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세요. 이거 얼마나 어, 길게 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좋아요. 예, 꼭 보셔야 돼요. 이게 또 왜 이제 중요하냐 하면 우리 지금 사회의 하두가 뭐 코팔럿도 있지만 바로 그 직전까지 가장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게 모든 사람들이 개발자가 돼야 되냐 아니면 뭐 개발 언어를 배워야 되냐 개발 언어를 뭐 그냥 대충 배워도 되냐 아니면 뭐 되게 이제 깊게 배워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 이제 개발 언어에 대한 이야기들이 한 축을 이제 담당하고 있고 또 하나가 아니 이제 로코드로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뭐 코드를 배우냐 그냥 보통 사람들은 코드 없이 그냥 배우는 게 낫지 않냐라고 해서 로코드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로코드의 대표 주자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뭐 파워앱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라도 이제 뭐 이제 AI 코파일럿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이 그 내용들 중에서 요런 것들이 훨씬 더 이제 상세하게 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여기 제가 이제 오늘 그 뭐고 영어 영문을 이제 번역한 걸 가지고 읽으면서 하나하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번 영상을 보셨다면은 그러니까 이 영상이 있죠. 이 영상을 보셨다면은 흘러가는 전체 흐름은 다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M365 마이크로소프트 365라고 하죠. 옛날에는 오피스 365 이걸 잘 사용하기 위해서 코파일럿을 이용하는 요 점에 집중되어 있고 이쪽은 업무 자동화하고 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동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혁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서비스 플랫폼들을 코파일럿하고 어떻게 유기적으로 잘 연결을 했는지 이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하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혁신할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앱스의 차세대 오늘날이고 오늘 차세대 AI 코파일럿을 발표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3월 16일 날 발표를 한 거죠. 그날. 근데 여기 보면 코파일럿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그 소프트웨어와 내가 그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뭔가 혁신을 할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규모 언어 모델 GPT-3죠. 예, 여기 챗 GPT의 강력한 기능을 통해서 옛날에는 다 코드를 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 지정 코드에서 로 코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파워 플랫폼의 파워 앱스 이런 것들이 코드를 거의 쓰지 않으면서 앱을 만드는 이제 로 코드이거든요. 그래서 요까지 지금 일부 했어요. 근데 이제는 인간과 기계가 함께 작업하여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하는 즉 자연어 작성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코드 없이 말로, 이 말이죠. 말로 코드 추상의 다음 단계로, 그러니까 코드를 만드는 그 어떤 방법이 이제는 사용자 지정에서 노코드에서 자연어 작성으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이제 발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애플리케이션 제작자, 만드는 사람이죠. 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사용하는 여러분도 모두에게 파워앱스에서 코파일럿의 강력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저도 사용하기 편해졌어요. 코파일럿이 있으면은. 근데 여러분들도 코파일럿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단계의 대화를 통해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는 것만으로 앱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를 포함 앱을 빌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멋진 게 여러 단계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옛날에 GPT-3랑 코팔렛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여러 단계의 어떤 대화들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뭔가를 수정,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단계의 대화를 통해서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기만 하면은 앱을 만드는 것까지는 제가 상상을 좀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앱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를 포함한 앱을 만든다고 해서,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휴가 관련된 앱을 만들어줘 이러면 DB가 필요할 거잖아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소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어디에다가 데이터버스라는 곳에. 야, 그래서 이게 저번 시간에 했던 가장 중요한 이 얘기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를 가지고 수많은 MS의 어떤 서비스들과 데이터들과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내가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에 대해서 되게 설명을 많이 해드렸는데 여기에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데이터 벌트라는 곳에 데이터 DB를 만드는 것도, 비즈니스 DB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이게 여기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또 할 수 있는 게 엄청 늘어나 버려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DB 그러면은 MySQL, 오라클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MS 비즈니스 DB인 그 데이터버스를 활용하면은 MS의 많은 서비스들, 특히 이제 ERP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 아니면은 다른 공급망에 관계된 여러 많은 우리가 회사 일을 하며 필요한 영업, 마케팅 이런 것도 다 필요하잖아요. 이런 어떤 앱에 그 DB를 활용할 수 있어요. 와우. 이게 정말 이제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그 다이나믹 365를 사용하면서 여기 앱을 만든다고 했을 때 다이나믹 365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앱을 만들어줘,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번 시연에서는 보여주지 않았는데 아직 그 정도까지 고도화는 안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도대체 구축 사업을 하는 어떤 그 앱을 만들어주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론 이제 아주 고도화된 앱을 만들거나 웹을 만드는 건 필요하겠죠. 앞으로도 계속. 이제 그러니까 고급 개발자는 계속 살아남겠지만, 만약에 이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고도가 된다 그러면은 보통의 개발자가 쓸 자리가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개발자가 될 수 있는 그 첫걸음을 지금 긋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앱을 만들어서 만들어진 그 첫 화면에도 코파일럿을 넣을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여러분들하고 핸즈온 한 거죠. 예. 그래서 이 그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챗GPT API 때 온 게 와우 이렇게 해서 나만의 앱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챗GPT 요 앱을 만들었어요. 만드는데 여러분들 제 블로그나 이 영상을 보시면 1시간 내에 이렇게 누구라도 만들 수 있어요. 굉장하죠? 그러면 요즘 뭐지 인기 있는 아수 이런 어떤 그 OCR 찍어가 사진 찍어서 챗
GPT한테 질문하고 하는 것들도 여기서 그 OCR 읽는 거랑 여기 그 프롬프트 합치는 거 그것만 이제 연결해 주면 또 이것도 확장성 있게 계속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에 이것도 한번 행전 해 볼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막 좋아요 댓글에 막 달아주세요. 그래야 제가 수요가 있거나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 이제 또 할 수 있는 확장성이 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요즘에 나오는 기술들이. 그래서 제가 여기 로코드 이렇게 하면서 누구라도 이제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 작동하는 모습을 영상을 조금 이제 보고 오도록 할게요. 이 부분이에요. 시작합니다. Next generation AI and Power Platform 그러니까 차세대 AI가 지금 로코드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방식을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is changing how you develop low-code applications. Now with Power Platform, you can use 자연어를 이용해서 이제 새로운 디자인 환경에서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이제 우리가 잘하면은 설명은 이제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되니까요. natural language to bring ideas to life in a new design experience. 이제 요게 이제 파워 앱스라는 그 파워 플랫폼의 하나의 서비스예요. 여기 보면 이제 메인 홈에 딱 들어가면은 지금 요 창이 있어요. 근데 이 창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배포는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배포를 하겠죠. 그러니까 MS에서 지금 만들어서 자랑하려고 이제 우리한테 보여주는 시연이니까 이제 여기서는 보이는 거고 우리한테는 지금 안 보여요. 저도 안 보여요. 이거 신청하셔야 돼. 요것도 신청해야 되나? 기억이 없는데 어떤 것들은 이런 코파일럿 관련된 많은 그 지금 파워 플랫폼의 서비스는 우리가 등록 폼에 이제 등록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몇 가지 기능을. With Copilot and Power Apps, describe your app in a few simple words. 이렇게 적는 거죠. 뭐 디자인 앱, 뭐 테이블, 서머링, 사이트 인스펙션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단한 어떤 단어로 앱을 설명해주면 얘가 앱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또 나중에 그걸 구체적으로 지문을 통해서 또 수정 업데이트도 할 수 있고요. And next generation AI 이 will 부분이 create your app. 가장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DB거든요. 뭐 아따가 다른 영상에서 조금 더 설명할 수는 있어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그 DB를 얘들이 만들어준다는 거죠. DB 만들어주는 게 핵심인데 앱이나 웹 만들 때 이걸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Help you refine and update.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글자를 치잖아요. 뭐 컬럼, 로케이션이라고 불리는 열을 하나 만들어주고 거기다 샘플 데이터로 좀 채워 넣어줘봐. 그러니까 얘가 yes 하면서 이제 sure 하면서 이제 막 그 응답해주면서 만들어준 게 이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앱을 이렇게 크리에이트 하면은 앱도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주고요. 검사 관련된 멋져요. With Copilot and Power 거기다가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그 업무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연결선상에 있는 업무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연결해가 뭐 예를 들어 이메일 받으면 이메일에서 프랑스어가 있는 것들만 추출해가지고 그 프랑스를 한글로 번역해가지고 그걸 요약해서 뭐 내 팀저에 알려줘. 뭐 이런 것들이 어떤 하나의 자기 일의 그 연속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자동화할 수 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커뮤니티 분야가 이쪽 분야거든요. 자동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요 위에 상단에 보면은 여기 입력창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영어나 한글로 집어넣어서 땅 치면은 그런 걸 할 수 있는 자동화 흐름이 딱 만들어져요. 너무 쉬워졌어요. or automate. Building flows to automate your world has never been easier. You can start by 이것도 요게 이제 그 만들어지는 전체적인 작업 모습, 편집창의 모습인데, 이게 저 같은 경우는 하도 이제 숙달이 돼서 아무 생각 없이 끌어당겨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 말을 안 해도. 근데 처음이신 분들은 이걸 상당히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걸 이제 문장으로 설명해서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describing your process in a few simple sentences, and Power Automate will build your flow. With Copilot and Power Virtual Agent, 요거는 이제 챗봇이에요. 챗봇에 우리가
옛날에 챗봇 만들 때 만들어 보신 분들은 만들어 보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러요. 근데 요거를 정말 쉽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뭐 어떤 구축 그러니까 이제 코딩을 해서 원래 챗봇을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옛날에는 이제 드래그 앤 드랍이라고 해서 뭐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땡겨서 이제 갖고 와서 이미 그 템플릿처럼 만들어진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블럭 코딩처럼 그런 거 땡겨와서 이제 만들어서 챗봇을 만드는데 이제는 말로 해도 챗봇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거 말하는 거를 말로 만드는 거예요. 이야, 대단해요. Building a complex chatbot to answer and manage internal and external conversations has never been simpler. And with the AI Builder, 이거는 이제 AI 빌드라고 해서 파워 플랫폼 내에 그 우리가 MS AI에서 만든 서비스를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게 AI 빌드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여기에도 이제 챗GPT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와우. you have access to the Azure OpenAI 요거가 이제 파워 오토메이터라고 하는데 아까 그 흐름을 만드는 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U 스텝을 누르면은 model in a low-code experience to configure and embed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 AI 빌드라는 곳에 여기 제일 위에 보면 Create Text with GPT 요게 있어요. On Azure Open AI Service라고 해서 아직 프리뷰로 떠가지고 저도 이게 아직 안 뜨더라고요. 이게 아마 신청을 해야 되는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그 MS의 입력 폼에 입력해서 이제 그게 걔들이 순차적으로 지금 공개를 해주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뜨면은 어떻게 할 수 있냐? next generation AI to generate 그럼 이렇게 이제 창이 하나 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챗GPT처럼 여기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인스트럭션에다가 그런 다음에 여기에 또 오른쪽에 무슨 창이 떠요. 거기서 이제 이런 챗GPT 할 때 했던 그 방식으로 내가 뭔가를 하면은 작업을 하면은 그게 만들어져서 기억되어져서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흐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전환이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summarize, classify, 여기 누르죠. translate text, and more in your apps and 그 오른쪽에 나타나는 거는 여기서는 안 보여주네요. flows in a few clicks. The future of low code starts today. 네, 이런 식으로 해서 It, describe it, 상상하고 설명만 Power 하면은 Platform 파워 builds it. 플랫폼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 보고요. 요거는 두 번째 영상인데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의 그 AI, 그 로코드에서 AI를 조금 살펴보면 파워 플랫폼 얘기예요. 2019년도에 AI 빌드가 들어왔어요. 처음으로 AI 빌드가 파워 플랫폼에 들어왔고 이때도 굉장했죠. 왜냐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보통 이제 AI를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Azure 머신 러닝 이런 데서 이제 소스 코드로 뭔가를 이제 작업을 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활용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Azure 인지 서비스가 개발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주소와 이제 그 액키만 있으면은 이걸 또 가져와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게 가장 쉬운 척이었는데 AI 빌드가 들어오면서 더 쉬워졌어요. 이거는 파워 플랫폼이라는 곳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그게 들어오도록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물론 품질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하튼 그런 게 있었고 2019년도에 21년도에 자연어 처리로 이제 그 뭔가를 도움을 주는 그런 어떤 수식을 만들어 주는 거였거든요. 그게 파워 FX라는 게 이제 그 표현식이 요게 이제 들어왔는데 파워 FX라고 해가지고 이게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써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자이너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사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을 막 이렇게 해서 하면 얘가 대충 알아듣고 뭐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파워 FX의 표현식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내가 훈련을 해서 그런 단어로 적어야 이게 결과물이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안 쓰게 되죠. 21년도가 그렇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뭐가 나왔냐. 야, 이거 처음에 5월달 빌드에 나왔을 때 난리 났었어요. 이미지하고 피그마 2 앱 요게 있어요. 그 제가 얼마 전에
그 여러분들하고 이것도 핸즈온 했죠. 그러니까 제 유튜브에 보면 이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뭐 밑에 보시면은 이제 그 여기 알러브 핸즈온에 들어가셔가지고 찾아서 하시면은 다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따라 해보세요. 그때 이제 나왔던 게 피그마에서 작업을 한 걸 가지고 파워 앱스로 이제 메타 데이터만 끌고 와가지고 앱을 만들어주는 이 놀라운 것들을 했어요. 그때 저 나왔던 게 또 하나 이미지 투 앱이라고 해서 내가 뭐 그림 같은 거 그리잖아 노트에다가. 그러면은 뭐 입력함도 만들고 버튼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대충 그린 거를 내가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서 올리면은 앱이 만들어졌어요. 놀라워요. 그리고 또 요게 제가 봤을 때는 파워 오토메이터의 요 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내가 이제 요때까지는 뭐 말로 하면은 뭔가를 이제 도와준다 뭐 표현식을 만들어준다 이거였는데 말로 뭐 설명하기 어려웠다 그러잖아. 요거는 내가 말로 설명한다기보다 예제로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이메일에서 .com인지 아니면 .co.kr인지 뭐 이런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싶다라고 이제 했을 때 그거를 이제 아니면 구글인지 네이버인지 뭐 다음인지 뭐 마이크로소프트인지 아웃룩인지 뭐 이런 것들 그 부분만 추출하고 싶을 때 예지를 해요. 요것도 제가 제 영상 다 올려놨거든요. 필요하시면 보시고. 이때 이제 2022년 작년이었어요. 근데 원래 3월 6일 날 오 마이 갓 여러분들 깜짝 놀랐을 거잖아요. 이거 그 조회수도 꽤 높던데 뭐냐 그냥 파워 버추얼라이징 챗봇 만드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제가 테스트한 거는 제 그 홈페이지 TTRS로 했어요. 그래서 TTRS 홈페이지 주소만 넣으면은 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들 그 저기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에서 Q&A 메이커라든가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처럼 그때는 내가 엑셀 데이터를 넣고 엑셀 데이터 말고도 또 주소를 넣으면은 어떤 특정 주소를 입력을 하면은 거기서 이렇게 주제를 만들어 줬어요. 그때 보다도 훨씬 더 좋아요, 이게 성능이.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회사의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그 홈페이지가 빙의 검색에 색인에 등록되어 있으면은 검색에 이제 등록되어 있으면은 당장 지금이라도 테스트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봇 만드는데 10초면 끝나는 거예요. 10초만. 주소 놓고 생성. 그럼 3초인가요? 주소 놓고 생성. 이러면은 3초 만에 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들어온 게 AI 빌더의 모델 위드 템플릿. 요게 이제 조금 전에 영상에 이제 마지막에 나온 AI 빌더 돼가지고 AI 빌드에 뭐 이런 게 들어왔어요라고 이제 보여준 거였는데 요게 아직도 우리한테는 비공개인 것 같아요. 요 상태고. 그럼 3월 16일 날에 일주일 사이에 또 나왔어요. 뭐 하는 거예요, 얘들. 막 잠 안 자고 계속 이런 거 뭐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에 그 내추럴 랭귀지 투 봇 해가지고 코파일럿 들어가 있죠. 요거는 내가 홈페이지 주소만 넣으면은 딱 되는 거고, 요거는 그보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내가 어떤 그 주제에 관련된 내 홈페이지에서 뭐 나는 좀 특별하게 뭔가 대화가 더 잘 되도록 뭐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훈련을 해야 되겠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파워 앱스의 얘기는 요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아직 첫 번째도 나왔죠. 자이너 처리를 제일 처음에 나왔던 거죠. 영상이 제일 처음에 영상을 앱으로 만드는 코파일럿 나왔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요거는 따로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워 앱스 안에 그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가 들어왔다는 거. 그리고 AI 분석은 아직 못 본 것 같은데 파워 BI가 들어오나요? 요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플로이의 확장 자이너 처리. 요게 이제 저거인 것 같아요. 이게 파워 오토메이트의 설명으로 하는 거는 이때쯤 나왔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거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아요.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처럼 이미 만들어진 흐름 속에서 그 중간에 뭐 대화를 통해서 뭐 만들어지고, 추가 업데이트 할 수 있나,
요런 게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또 RPA도 하나 들어왔어요. 이제 RPA 난리 났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RPA 할 건데, 이 RPA 혁신이라고 제가 그걸 또 43분 전에 한 게 있거든요. 이걸 보시면 이제 UI표서 했는데 난리 났어요. 이게 우리가 바라던 그 RPA 플러스 AI라는 게 어떤 거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다른 회사는 이렇게 하기 어려워 지금. 예. 그래서 그거를 좀 살펴보고요. 위에 이제 내용 요걸 이제 설명하는 거죠. 2021년도에 파워 FX가 들어왔고 그때가 이제 GPT 옛날에 이때가 아마 21년도가 GPT-2, 3, 3는 그때 나왔겠죠. 이때가 아마 3 나왔을 때 그때 아마 요걸 가지고 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파워앱스가 이제 AI 이제 퍼스트 앱의 선구투자로 이제 선게 아무래도 이제 말하는 자인 어로 이런 앱을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선구자 역할을 해봤다. 근데 요 이미지 만드는 걸로도 앱을 만들 수 있고 이미지로 앱을 만들 수도 있고 여기 예제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형식 지정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쭉 해왔는데 이제 오늘 발표는 이쪽이죠. 차스텍 AI 코파일럿이라고 부르고 챗 GPT를 집어넣어 가지고 훨씬 더 우리가 빠르고 쉽고 그다음에 명확하게 뭔가를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런 거죠. 그래서 개발자는 파워앱스에서 코파일럿과 직관적인 자연어 대화를 통해서 비즈니스 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파일럿을 사용하면요. 자연어 몇 단어만 입력하면은 돼요. 그래서 상상하고 설명하세요. 그러면은 데이터 테이블 멋지죠? 뭐 이런 어떤 백엔드 로직이라는 건 이제 자동화 이런 것들을 적지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자연어 프롬프트에는 뭘 어떻게 집어넣으면 되나요? 직원들이 시간 및 비용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시간 비용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만 해도 앱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DB하고 와 어렵지 않죠? 이걸 소스 코드로 만든다고 보세요. 여러분들 6개월 뭐 1년 동안 소스 코드로 만든다면 끔찍스럽죠?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냐? 고객 송장 작성 및 승인에 대한 수동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해 주세요. 요거는 파워 오토메이터 같아요. 그러면 고객 송장 관련된 여러 가지 그 흐름을 불러오고 작업을 불러오고 승인 불러오고 이렇게 해서 뭔가 흐름을 쭉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직원 온보딩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여 신규 채용 정보를 캡처하고 교육 콘텐츠 및 학습 모듈을 공유하세요. 이렇게 말해도 뭔가 앱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대단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요거죠. 요런 걸 쉽게 만드는 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좀 더 들어가서 뭐 할 수 있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코파일럿과의 간단한 대화를 통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탭을 만들었어요. 데이터 탭을 만들었는데 본인이 이제 보기에 열이 좀 더 필요한 열이 있어요. 그러면은 열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실렉트 이거밖에 뭐 공부 안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업데이트 해야 되나 인설트 해야 되나 막 이제 뭐 고민되는 거죠. 옛날에 배웠던 SQL 문들이. 근데 이걸 되게 쉽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코팔렛에서 옵션 뭐 저런 거 우리가 DB에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는 학교용 아니면 이건 회사용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내 개인용 이런 옵션을 다른 것도 말로 제안해서 만들 수도 있고 샘플 데이터도 얘들 알아서 쳐야 되고 그래서 맡겨서 그러면 뭐 쭉 하다 보면 막힐 때마다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지금 챗 GPT 사용하듯이 물어보면 된다는 거예요. 물어보면은 얘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제공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요것도 한번 영상을 한번 볼까요? 아까 요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파워 앱스고 여기 보면은 이분이 데브 계정으로 지금 만들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서 공유해서 하는 사람들이 145명인가 봐요. 여기와 관련된 개발자나 뭐 어떤 PM들이 상당히 그 팀 전체가 거의 다 들어온 것 같아요. 파워 앱스에. 예. 그래서 다른 건 다 똑같아요. 근데 홈에 보면 요 위에 요게 있다는 거죠. 입력창. 여기다 글자 쳐서 앱을 만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빈 앱을 만들던가 아니면 여기 엑셀을 뭐 내가 클릭해서 엑셀하고 연동해서 만든다든지 여기 이제 아까 작년 5월달에 들어온 이미지하고 피그마예요. 요거 피그마에 관련돼서는 제가 벌써 핸즈온으로 영상을 찍었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요게
그리고 여러분들 엑셀로 만드는 거 요거 하면은 10분이면 앱이 자기 그 엑셀에 있는 데이터가 앱으로 너무나 쉽게 전환이 돼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한번 해보시면 되게 좋은데, 저한테 비싼 강의료 내고 들으시면은, 예, 제가 많이 가르쳐 드립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요거예요, 요거가 이제 들어왔다는 거. 요 확대해서 보여주죠. 여기다 빌드 뭐 사이트를 만들 건데 그 인스펙션 검사 관련된 디테일한 앱을 만들어줘. 요러면 앱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오 마이 갓. 예. 그러면 여기 탭을 지금 만들었죠. 이렇게 탭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기본 필요한 것들을 얘들이 보면은, 그럼 검사 일자, 검사한 사람, 뭐 검사 타입은 뭐 매일 하는지, 뭐 주일에 한 번씩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옆에 보면 이제 코팔렛도 있죠. 야, 요렇게 이제 들어온다는 거예요. 앱을 만들 때. 요거는 DB라고 보시면 돼요. DB.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얘가 명령을 내리는 거죠. 챗봇으로. 자, 뭐라고 하냐 하면은, 클럼을 추가해달라. 로케이션이라. 여기 이제 로케이션이 없거든요. 요 세 개밖에 없을 때 로케이션 없었어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샘플 데이터 좀 넣어줘. 이러면 얘가, 어우, 그래. 내가 지금 방금, 넣었어. 로케이션 클럼을,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그러면은, 그건 됐고, 이제 네가 생각하기에, 어, 나한테 뭐 좀 제안해줘. 클럼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뭐 더 필요한, 뭐, 클럼이 있어. 이러니까 얘가, 몇 가지가 있는데, 내가 보니까 설명하고 상태하고 연락처 정보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얘가 제안해 준다는 거죠. 멋지지 않나요? 그러면 뭐라 그래서, 그럼 그 열들 만들어 봐.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add those columns 해가지고 그 열들 만들어 줄래?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죠.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내가 여기 보면 플러스 있죠. 플러스 막 눌러가면서 열 만들고 형식 지정하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이렇게 누르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속도감이 좀 빠를 것 같아요. 그럴까요? 저는 오히려 저한테 숙달이 된 사람은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설정들을 내가 보면서 구체적으로 한 방에 끝낼 수 있으니까. 근데 모르는 사람들도 저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이런 걸 되게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럼 됐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추가했어라고 또 이제 답변도 주고요. 그러면은 없던 로케이션도 생기고 그 다음 주 디스크립션 뭐 아니면 상태 뭐 연락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앱 만들기 쉬워요. 말로만 하면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음성으로는 안 하고 이제 텍스트를 쳐서 하잖아요. 근데 아마 조만간 이게 말로 하는 게 되지 않을까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앱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얘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져요. 어, 그러니까 뭐 요런 것들 뭐 여기다가 뭐 전체적인 어떤 메뉴 그 서치할 수 있는 기능이고 여기에 이제 그 결과물 나타나도록 이렇게 이제 만든 건데, 요런 것들은 우리가 어, 엑셀이라든지 다른 어떤 DB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내가 앱을 만들 때도 요 정도로는 간단하게 얘들이 만들어져요. 근데 요런 앱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앱을 뭐 자바스크립트나 뭐 아니면 파이썬 아니면 닷넷 이런 걸 통해서 그 언어를 배우고 만든다 그래봐요.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딴 거 했더라도 그거 보고 언어 이해하고 만들려고 하면 한 달 이상 걸릴 거잖아요. 기존 개발자도. 근데 저는 시간이 안 걸려요. 시간이. 이 정도 쓰면 회사에서는 충분하지 않나요? 예. 그거는 생각의 차이가 조금 다르지만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예.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론을 보면요.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들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애플리케이션에서 코파일럿 제어로 통찰력 강화라고 이제 했는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요거는 이제 요런 앱 만들어줘요. 이거였고 아까 DB 뭐 이런 것처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뭔가 이제 제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차세대 AI는 데이터를 커리하고 상호작용하는 그런 방법도 혁신하고 있다. 그래서 그 예로 이제 드는 것들이 대화형 채팅 환경을 통해서 지능적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냥 AI 어시스턴스 그러니까 어, 코파일럿한테 물어보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얘가 뭐 재고 변화라든지 아니면 작업을 할 때 걸린 그 평균 시간 이런 것도 그러니까 끝날 시간도 예측돼 주고 그리고 도대체 어느 캠페인에서 수익을 가장 많이 창출했는지 이런 것도 나한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 검사에 실패한 이유가 뭔지, 그 다음에 가장 활발하게 검사하는 사람이 누군지, 자주 검사했던 장비가 뭔지, 이런 것도 내가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영상을 또 다음 걸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요게 벌써 요렇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요 앱이거든요. 앱을 요렇게 만들면 메인 홈에 요런 어떤 챗 GPT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집어넣어서 이제 뭐 요거를 우리가 GPT 저랑 이제 연습했던 거는 1시간 정도 이제 챗 GPT 이제 오픈 AI로 해서 이제 불러와 가지고 커넥터 만들어서 하는 것들의 깔끔한 완성본이라고 보시면 되죠. 저도 뭐 나름대로 이렇게 디자인 꾸미고 했으면 이렇게 예뻤겠죠. 근데 이제 어, 테스트 한다고 그냥 여러분들하고 이제 했기 때문에 모양이 안 이쁜 거 요렇게 이제 근데 요렇게 기본 모형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챗 GPT가 이 안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요렇게 뭐 최근에 검색한 사이트는 뭐야 뭐 이런 식으로 물으면은 요렇게 이제 답을 해주는 거죠 얘들이. 요게 버튼 하나로 가능해요. 버튼 하나로. 와우. 예. 요거는 챗봇이니까 요 다음에 또 내용 나오니까 또 계속 보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챗봇에도 통합됐다는 거예요. 챗 GPT가.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나온 건데 요건 좀 다른 거구나. AI 기반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를 파워앱스 기본 통합하는 것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 만들기가 빠르고 쉽게 되었다. 앱에서도. 그래서 제어를 켜고 보스키만 이름만 입력하면은 요 봇이 사용할 준비가 다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의 데아부스트라는 게 아까 저거예요. 제가 그 주소만 집어넣으면은 제 그 어떤 그 홈페이지에 챗봇이 만들어지는 거. 요게 데아부스터고 그다음 제 자이너봇 중간중간에 뭐 예를 들어가 챗봇한테 물어가면서 봇을 만드는 것. 이렇게 이제 자연봇 구축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가 파워 앱스에 들어와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요게 이제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라고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라고 해서 원래 챗봇이에요. 그 챗봇에다가 내가 이제 할리데이라는 요 관련된 뭐 회사거나 뭐 요런 거겠죠. 거기다가 내가 이 셀피스 여기 이제 MS에서 만든 노트북이죠. 노트북을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에 대해서 뭐 좀 알려줘봐 라고 이제 챗봇에 묻는 거죠. 그럼 이렇게 챗봇이 대답을 해줘요. 요거가 기본적으로 그 주소 홈페이지 주소만 넣으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내가 앱으로 만들었어요. 기본 이제 뭐 재고라든가 뭐 아니면 이런 것들 이제 하기 위해서 만든 앱이 있다. 그랬을 때 요게 이제 우리가 파워 앱스에서 만드는 기본적인 보통 모양새거든요. 여기다가 챗봇을 넣을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챗봇 프리뷰라고 요 나와 있습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없어요. 이게 여기에 프리뷰 이제 미리 보기로 아마 폼 양식해서 제공하면은 아마
몇 주 내지는 뭐 한두 달 후에 요게 이제 여러분한테 사용해봐라 하고 나올 거예요. 지금은 없어요. 챗봇 요걸 누르면은 요렇게 떠요. 그럼 요거를 여기에 갖다 놓고 연결만 하면은 요 옆에다가 스키마 이름 적을 거거든요. 요 적었죠. 요 스키마 이름만 적어주면은 요 연동할 수 있는 스키마 이름이 저기 아마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나 이쪽에서 아마 제공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챗봇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에서 자이너 처리로 챗봇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다른 여러 많은 서비스에서 이렇게 쉽게 연동해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MS에 관련된 많은 서비스들 자동화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는 얘기가 저번 주에 봤던 그 금요일 봤던 M365는 각 서비스를 좀 더 잘 사용하기 위한 거고 지금 이런 어떤 파워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은 앱을 만들고 자동화를 해서 그 수많은 많은 서비스들을 어떻게 연동해서 잘 쓸 수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치면은 결과물이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까 봤던 거랑 똑같을 거예요. 똑같죠. 예, 이렇게 이제 활용하시면 됩니다. 예, 요거는 이제 다음 영상, 챗봇에 관련된 다음 영상인데 챗봇 할 때 보도록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차세대 AI에 대해서 뭐 로코드 구축하는 게 이제 빠르고 현대적으로 지능적으로 가능하게 됐다. 이런 것들이 그 챗GPT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과 일에 여러 측면에서 변화를 시키고 있는 시대로 벌써 접어드는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사소통하는 방식이라든가 다른 사람하고 일하는 협업 방식 그리고 우리가 그걸 배우는 학습 방식 이런 까지 전반적으로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됐다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 AI를 통해서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런 자이너 처리로 소프트웨어를 혁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지원해주면서 이런 여정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니까 깜짝 놀라면서 사용하고 싶죠? 라고 이제 꼬시는 거죠. 그래서 미리 보기 형식으로 제공을 되고 있으니까 폼을 입력해서 지금 등록하여 액세스하세요 라고 해서 여기 이제 등록을 하면 제 블로그 링크를 통해서 등록을 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순차적으로 해요. 뭐 MVP 뭐 그다음째 지금 이제 같이 협업해서 하는 회사들은 미리 줬을 거고 아니면 MVP 뭐 이런 아니면 MS 직원 이런 분들한테 이제 먼저 공개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아마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할 거예요. 우리 테스트가 어느 정도 끝나야 보통 공개가 일반인도 미리 보기가 그때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많아요. 이제 찍은 지 40분 되는데 벌써 목이 아파요. 근데 이제 요런 하나를 제가 블로그에 이렇게 정리를 지금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하면은 1시간 반쯤 걸릴 것 같은데 여기서 끊는 게 좋을지 아니 계속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건 아까 설명을 드렸고 차세대 AI로 자이너 복구축 뭐 하는 김에 계속 할까요?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아까 봤던 그 이미지랑 똑같죠? 이번에는 이제 챗봇에 관련돼 가지고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할 거예요. 근데 거의 다 똑같아요. 앞에 했던 얘기의 상세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이너 프롬프트를 가지고 생성 AI를 통해서 하는 것들을 도입을 했다. 근데 테넌트별 답변을 제공하는 이게 이제 테넌트별 답변이라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이크로소프트.com이라든지 ttx.com이라든가 이런 어떤 개인 그 홈페이지 있죠. 아니 개인이 아니라 그 회사 홈페이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봇을 만들어 준다. 근데 가장 좋은 점 최근에 발표해서 미리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등록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자, 그래서 이제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에 들어온 코파일럿은 뭐냐? 똑같아요. 자이너로 대화 상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도 몇 초 만에. 그래서 이게 생성 AI인데 그 코파일럿 인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가 정식 명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아까 말했던 요 테넌트별하고 좀 다른 거예요. 테넌트는 주소만 집어넣으면 됐고, 이거는 이제 자이너 처리로 말로 이제 집어넣는 거, 우리 쭉 봐왔던 거하고 비슷하죠. 거기에 이제 뭐라고 집어넣냐 그러면은 사용자가 이벤트 계획을 시작하고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수집하고 결혼식, 기업, 사교 행사 중에서 이벤트 유형을 선택하도록 허용하세요 라고 이제 하면은 얘가 그런 어떤 주제에 관계된 그 챗봇 흐름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트리거 문구, 엔티티, 변수, 적절한 분기 뭐 이런 걸로 제가 직접 만들어야 돼요. 물론 이제 저는 숙달될 생각 클릭해서 되게 빠르게 만들지만 여러분들 같으면은 뭐를 해야 될지 한참 이제 헤매고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아예 기본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하면 필요 없으면은 뭐 삭제하기도 하고 필요하면 더 추가하기도 하고 업데이트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요 코파일럿 가지고 좀 더 상세하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그냥 챗봇 글자만 나오는 것보다는 뭔가 그림도 좀 들어가고 이제 뭐 영웅 카드식으로 이렇게 막 옆으로 펼치기도 하고 이러면 되게 좋잖아요. 그리고 입력도 할 수 있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적응형 카드라는 거를 얘들이 벌써 예전에 접목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걸 이용하면은 챗봇이 이제 엄청 이뻐지는 거죠. 회사에서는 이게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저 이제 작년에 구축하러 나갔을 때 챗봇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팀즈였죠. 팀즈. 제가 했던 거는 챗봇이 이제 팀즈에 들어가서 팀즈 안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쁘게 보이지도록 만들어 주세요라고 해서 만들어 드린 적이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 이제 그래서 이제 로코드 사용자 경험과 코파일럿 이제 어시스턴트가 대화를 통해서 대화를 더 쉽게 만든다는 거예요. 요 실제 모습을 한번 본다고 했는데 요거를 이제 한번 볼까요? 우리가 비디오를 자 요거예요. Power Virtual Agents is now using GPT 그러니까 GPT가 들어서 봇을 더 쉽게 구축할 수 to make 있다. bot building even easier. Let's look at how we can use GPT 진짜 더 강력해지는 것 같아요. to build bots for more powerful conversations. 여기 이제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 메인 홈인데 요 보시면은 US GPT 아마 이렇게 지금 테스트하고 있어서 이렇게 이름을 붙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홈에 들어와서 Create a Bot을 누르면은 여러분들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요. It's easier than ever to get started with GPT-enabled bots. 그러면은 여기 기존에 옛날에 만들던 게 요거였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프리뷰라고 나온 거 있죠. 요거 요 캔버스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을 누르면은 이제 GPT가 지원되는 챗봇을 만들 수 있어요. Creation. All we have to do is provide a pointer to any company-specific information, like 그래서 agent 이제 handbook. 보스의 이름을 정하는 보스 이름 아무거나 정해도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영어로 돼 있죠. 그 만든 환경이 미국이어야 되고 쓰는 언어가 영어로 해야 가능해요. 그래서 영어만 되도록 지금 일단은 영어 보이죠? 딴 거 이제 선택 못하도록 이제 막아놓은 거예요, 기본. 근데 이제 부스트라고 쓰고 있잖아요. 요 챗봇 만드는 요 부스트를 여기다가 enter your 웹사이트 이메일이란다. 웹사이트 주소를 적게 돼 있잖아요. 요걸 이제 적어주시면 돼요. Books, support websites, and proprietary knowledge base articles, and the bot 이분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적었고 저는 이제 ttls.com으로 적었고 여러분 회사에 그걸 적으시면 돼요. 근데 그게 빙에 검색에 노출되어 있어야 돼요. 그 사이트가. will enable GPT-powered chat over that corpus to surface answers specific to the data source. In this case, I will use our Microsoft website. Once the bot is created, I can immediately test it to see 그러면은 이분이 지금 봇을 만들었고 여기 와서 그 자기 홈페이지에 있는 어떤 내용을 그냥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 밑에 보면은 여기 챗봇 테스트를 하면서 그러니까 딴 거 안 건들고 봇 만들고 바로 이제 이걸 이제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Microsoft specific bot responses without having to manually author any topics. 그러니까 대답을 주잖아요. 그 대답 준 걸 이제 확인하고 실제 홈페이지에 달아보는 거예요. When you boost your conversation 여기 이제 microsoft.com이라는 그 홈페이지에다가 실제로 파워버추얼 에이전트를 이렇게 좀 전에 한 걸 여기 실제로 배포하는 것도 되게 쉬워요. 나중에 저랑 한번 해보시면 너무 쉬워요. with GPT, the bot will check for any existing 그럼 이제 똑같이 질문을 하면은 여기에 토픽이라는 곳에서 원래는 우리가 옛날에 챗봇 만들 때는 뭐 몇 개월 이제 뭐 몇 년 동안 계속 여기서 이런 주제 정하고 요 토픽이라고 하죠. 토픽 주제 정하고 거기
말 만들고 이런 작업을 했었거든요. 여기 커스텀에 우리가 만든 그 토픽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대답을 해준다는 manually 거죠. authored topics that can be triggered. If none are available, the new GPT feature kicks in to find the right answer 어디서 찾냐? 아까 그 마이크로소프트.com 여기 홈페이지에서 내가 질문하는 거와 관련된 걸 찾아서 할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윈도우 10이랑 윈도우 11이 내용이 좀 틀려요. 이런 것들도 얘들이 비교 분석해서 요약해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by searching across the various tenant data sources provided. We can identify relevant content from multiple different web pages on their website. GPT gathers this content and paraphrases a friendly, accurate response to return to the customer, improving 이것 때문에 지금 빙 그 챗GPT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챗GPT에 지금 일강하는 거겠죠. 이렇게 대답을 잘해 준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디에서? 나의 홈페이지에서. traditional search capabilities. And remember, all we've done is provide one website address to the bot. With this feature, Power Virtual Agent solves two key problems for the industry. First, bots will be able to answer questions instantly out of the box, dramatically disrupting the traditional multi-month bot development cycle. Second, bots can now combine manually authored topics which deliver on specific use cases with the vast knowledge across 그러니까 우리가 수동으로 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은 기존에 있던 자기 회사의 테넌트하고 잘 이제 지식을 결합해서 잘 만들어 놓으면은 여기 에스컬레이션은 그냥 상담원이에요. 상담원에게 가는 비율을 낮출 수 있죠. 그럼 비용이 절감되잖아요. 회사에서 원하는 이런 게 아닌가요? 그럼 상담원들은 뭘 할까요? 예, 아마 해고를 당하시겠죠. 그러면은 그분들은 또 다른 새로운 많은 일거리가 또 생길 거예요. 예. 왜냐 그러면은 우리가 일을 할 때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 내가 한국 사항에 관한 어떤 뭐 사항에 관한 챗봇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한국 사항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근데 외국도 있고 뭐 아니면은 전 세계 뭐 예를 들어 한율과 관련된 자기 회사에 대한 정보를 이게 우리가 지금 못했던 여러 가지 많은 수많은 좋은 일들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스템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업종이 바뀔 가능성이 있지 일 자체가 줄어들까요? 이제 이거는 진짜 알 수 없죠. 사람들이 일 줄어든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계속 늘어날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제가 자동화하면서 아직까지 느끼기에는 일은 더 많이 늘어나요. 물론 이제 일 자체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되게 빠르게 자동화를 통해서 이제 줄어드는데 근데 그와 관련돼서 직원들이 역량을 강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훨씬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the tenant's corpus, expanding the ability for bots to fulfill employee and customer needs and lower escalation rates, which provides a greater cost savings and ultimately a better user experience. This is just the beginning of what's possible with GPT and Power Virtual Agents. Try it out for yourself. 그러니까 요 주소 있죠. aka.ms.trypva 일로 가서 이게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아마 설명쭉 있고 그 중간 어느 부분 보면은 폼 양식이 있을 거예요. 그거 입력하시면은 나중에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미리 보기로. at aka.ms/trypva. 요거는 똑같은 거의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굳이 우리가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앞에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본 이야기를 끝까지 영상을 먼저 보고 이제 얘기하도록 하죠. Power Virtual Agents continues to lead the industry with intuitive bot creation and now includes GPT capabilities that make it even simpler for users to create powerful bots. 근데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게 챗봇을 만들 때 여기 여러 사람이 있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챗봇을 만들 때 지금은 비개발자 아니면 개발자도 챗GPT가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어떤 얘기를 지금까지 쭉 했잖아요. 근데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요런 어떤 그거를 조금 더 개발자적인 시각이라든지 아니면 챗봇을 만드는 어떤 담당자의 시각에서 조금 더 얘기할 거예요. 조금 앞에는 누구라도 뭐 홈페이지 주소 넣으면은 챗봇이 만들어져요. 이건 누구라도 할 수 있잖아요. 이건 뭐 초등학교 1, 2학년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이제 조금 더 우리 회사에 맞도록 뭔가 작업을 할 때 여러 사람이 협업해서 해야 되는 이런 측면에서 조금 이야기가 될 거예요. Many conversations can now be automated with GPT. Hire virtual agents use 여기 보시면은 아까하고 달리 여러분들 이제 막 꺼버리고 싶죠. 막 뭐 머리 아픕니다. 여기 소스 코드가 있어요. 이런 것들 이제 만들 때 조금 이제 그 수정하는 거예요. 예, 수동으로.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제 할 수 있는 영향들, 그다음 챗봇에서 보이는 뭐 어떤 디자인 이런 것들 많이 달라지고요. 훨씬 좋아지겠죠. users will want to continue creating some topics manually. And the new GPT-based Copilot in Power Virtual Agents makes creating topics even simpler using the power of natural language. For example, if I want to create a topic 그래서 아까는 홈페이지 주소를 넣고요. 이번엔 토픽 자체를 직접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서 뉴 토픽이라고 선택을 한 다음에 to allow customers to engage with an event planning team, I click on the new topic 밑에 있는 코파일럿을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안 보여요. 나중에 신청하면 보이실 거예요. Create from blank 요거 말고 Create with Copilot을 클릭을 하시면은 button. Choose the new Copilot option. 여러분 많이 보던 거죠? 여기다 이제 글자 치면은 이제 코파일럿에서 이제 토픽을 만들어 준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름 정하고 내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좀 샘플 데이터 샘플 예제를 좀 뭐 얻고 싶다. 그럼 요 밑에 있는 걸 선택해서 만들어 갈 수도 있고요. And then simply describe the topic that I want to build. I'll provide a high-level description of the topic, including the information I want to collect from the customer. And I can add additional details, such as the options for the event.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은 내가 지금 이벤트를 만들려고 하는데 뭐 그 이름, 이메일, 폰 번호 이런 것들을 수집하고 싶고 그리고 그 유형을 웨딩이든 아니면 회사든 아니면 소셜 이벤트 이런 식으로 내가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너가 챗봇을 만들어줘. 뭐 이런 식인 거죠. Type that they should be able to choose from. Copilot 이렇게 해서 이제 크리에이트를 in 누르면은 Power Virtual Agents takes this prompt and uses it to generate an entire topic, including 이렇게 만들어져요. 아까 그 엔터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자동으로 요런 것들 이벤트 관련됐으니까 이벤트에 많이 쓰는 트리거들 어떤 말이 이제 딱 들어오면 일치가 되면 그거 어떤 요 주제가 이제 시작되도록 하는 게 트리거인데 이런 것도 생성해주고 옆에 보면은 퀘스천 해가지고 아까 사람 이름 뭐 이런 것들 묻는 것들도 이거 원래 우리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엄청 더 빨리 할 수 있고 뭐 이렇죠. 저도 더 빨라지네. 저는 그래도 왠지 제가 누르는 게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나중에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요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죠. 이 내가 질문한 거에 대한 어떤 그 챗봇의 구체적인 내용들 요렇게 흐름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퀘스천 그리고 나머지의 메시지도 보일 수 있도록. relevant trigger phrases and questions, using the correct pre-built entity types for the name, email, and phone number, and a multiple choice question using the options I specified for the event type. Next, as well as using the rich capabilities within the authoring canvas to continue editing my topic, I can also iterate using 그래서 여기서 자연어로 여기에서 뭔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하고 싶을 때 또 말로 또 할 수 있다는 거죠. natural language. I'd like to show the customer a summary of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나온 그 얘가 답을 할 거잖아요. 우리가 챗봇에서 물으면 우리가 답을 하면은 그걸 예쁜 이제 카드로 보여주고 싶다. 이게 이제 예쁜 카드는 아니고 이제 이제 테스트 과정이라서 글자만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응답 받은 거를 하나의 카드에 요약해서 보여줘요. the information they've provided in a rich, visual format like an adaptive card. To do this, I can simply ask for this in the Copilot pane. Almost instantly, Copilot generates the JSON 그러면은 적응형 카드가 요 제이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동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for the adaptive card, summarizing the customer's 그걸 누르면은 집에 가고 싶죠. 예. 여기 어댑티드 카드라고 해서 제이선으로 만들어진 요 소스 코드가 있어요. 요걸 이제 제가 또 막 저는 이거 딱 보면 이렇게 됐구나라고 이해를
되게 쉽게 해요. 그래서 어디에 어떻게 수정해야 되지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이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렵잖아요. 이게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럴 때 개발자가 이제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거 말로 만들고 개발자 이런 거 좀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챗봇을 만들어 가는 거죠. details and adds this card to the message node at the end of my topic. I can also easily see which nodes were added or updated in response to my request. Finally, I'd like to ask the user to confirm their details are correct. Through another simple prompt, a new question node is added to my topic, asking the user for confirmation. I can now save my changes. 그래서 이제 이거 나온 거가 아까 그 적응형 카드에 나온 카드에 있는 내용이 맞냐 안 맞냐 이런 것들 자인으로 물어서 요 밑에 또 새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yes, no의 답을 이제 얻는 거죠. And quickly test that my new topic, built entirely through natural language, is working correctly. From here,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요 퍼블리시 단추만 누르면 배포가 돼요. I can use Power Virtual Agents to publish this bot to any channel with a few 요 퍼블리시 한 거를 자기가 원하는 채널에 가서 또 연결하면 되고 clicks or see rich analytics on how my users are interacting with it in our built-in analytics. With 예. 요런 채널에 배포를 할 때 기존에 아까 봤던 그 제공되지는 채널을 사는 건 되게 쉬워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카카오톡에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아직은 5초 제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아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카카오에서 열어줘야 돼요. 제한했던 거 풀어줘야 되는데 한 분한테만 지금 열어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죠. 예, 일단 뭐 테스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테스트에 들어온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도 이 챗봇도 그렇고 여기서도 되게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 여러분들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지금 이제 나온 서비스로 나온 그게 아니라 이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에서 뭐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어떤 그 챗 GPT처럼 만드는 거 이런 것들도 되게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리는 아까 보셨지만 이 챗봇만 보이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사진이 앱에 보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내가 수정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도 뭐 챗 GPT랑 연결해서 뭐 데이터를 조금 더 풍부하게 풍성하게 가져올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회사에서는 여러분만의 어떤 그 앱을 만들고 거기다가 챗 GPT를 넣는 게 제가 볼 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누구나 쉽게 다 할 수 있습니다. Copilot in Power Virtual Agents and other novel GPT features, we are transforming bot building and democratizing conversational AI to make bot building 예, 뭐 이거는 나중에 챗봇 만들 때 조금 더 아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나온 이야기들 살펴보면은 AI의 대화형 AI, 챗봇의 대중화에 보통 이제 옛날에는 수개월 내지 수년 걸렸죠. 챗봇 만들려고 그러면은 이루다는 아직도 계속 만들고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는 사스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 지식이 없는 그 여러분 아니면 저처럼 이제 파이썬을 잘 못 다룬 사람, 저도 파이썬을 이 정도는 만드는데 뭐 파이썬만 맨날 쓰는 사람에 비하면은 기술 지식이 없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도 누구라도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아까 보셨잖아요. 뭐 이런 어떤 말로 집어넣고 이런 걸로도 이제 대화봇을 만들 수 있는데 그 몇 주 만에 이런 것들 이제 만들 수 있게 됐었다는 거죠.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가 나오면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코파일럿 이렇게 말로 하면 이제 몇 분 만에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런 거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가 나올 때는 수개월 이상 걸렸겠죠.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 나올 때가 다 이런 인터페이스를 갖추는 봇들이 그때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되게 단축된 거죠. 그 뭐 단비도 있었고 뭐 IBM 거도 있었고 왓슨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 이런 비슷한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개발 기간이 단축이 되긴 됐는데 답변이 제대로 잘 못한 것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투입돼 가지고 막 말 만든다고 이제 난리를 났었는데 근데 지금에 와서는 보세요. 그 홈페이지만 Q&A 보시라든가 Q&A라든가 뭐 이런 그 FAQ죠. 뭐 이런 거 뭐 아니면 홈페이지에 그 회사 내용이 잘 정리되면은
몇 초 만에 만들잖아요, 봇을. 거기다가 더 필요하면은 아까 요런 것들 가지고 말로 설명하면은 또 몇 분 안에 구체적인 주제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코파일럿은 다음을 지원합니다. 요런 트리거, 질문, 엔티티, 변수 이런 것들을 설명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간단한 설명으로 이런 만들 수 있고 전체 토픽을 한 번에 만들 수도 있고 안에 내용 들어가서 또 추가적인 것들로 이제 추가적인 것들도 질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적응형 카드 만들고 제이슨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특정 범위에서 반복해서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용자가 항공편 번호와 날짜를 입력하여 항공편의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세요. 각 질문에 대해 두 가지 메시지 변수 변형을 추가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 개별적인 코파일럿이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그 주제 이런 것들 만들어주고 사용자의 이름, 나이, 생년월일을 수락한 다음 사용자의 반복해서 입력하세요. 그럼 결국에는 내가 할 때 필요한 게 항공편 날짜라든지 이름, 나이, 생년월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파라미터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마지막에 적응형 카드에 정보를 요약하세요. 이런 것들도 만들면은 손쉽게 만들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는 생성 AI로 변형된 법 구축 이런 건데 부스터 관련된 거예요. 아까 이제 내가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 대해서 계량기를 업그레이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이제 봇을 옛날에 계량기라는 트리거를 만들고 이걸 해서 사람들이 계량기를 안 하고 돈 내는 거 이거 어디서 어떻게 하긴 하나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다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자연어 처리를 통해서 되게 이제 쉽게 되고 그리고 또 많은 어떤 그 저기 빙의 데이터를 가지고 탐색을 하는 게 아니고 내 회사에 있는 데이터 거기에서만 이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내의 정보를 벗어나는 다른 것들에게 넘어가지 않으면서 우리 회사 거 가지고 뭔가 보수를 쉽게 만드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은 요 대하 부스트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보면 그 밑단에는 에즈 오픈 AI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챗GPT가 그 오픈 AI 그 회사 것도 있지만 요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도 지금 독점적 사용권에서 여기서도 이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 처리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뭐 엔터프라이즈급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마이크로소프트가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좋아요. 근데 이제 돈 내라는 거죠. 자, 몇 초 안에 수동 개입 없이 답변하는 걸 만들 수 있다. 그 여기 보시면은 이 만든 거에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기 요런 식으로 뭐 입학 요건은 무엇입니까? 라면 이제 그 홈페이지에서 그 입학 요건에 관계된 그 답을 주고 그다음 이제 보험료를 알려주세요. 하면은 보험료에 대해서 알려주고 칼라우파파 여행 계획을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각각의 홈페이지에서 요런 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과제를 해결했다. 수많은 그 사람들의 수작업 작업이 이제 주소 하나로 끝나게 됐죠. 그리고 이런 거 답변 못하면 사람에게 넘어가잖아요. 그다 인건비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대답을 잘해주고 회사 홈페이지 가지고 답변을 주니까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상담원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적잖아요. 비용 절감이죠. 그 다음 째 그럼 뭐 상담원은 아까 잘리냐 뭐 이 얘기 됐지만 오히려 이제 더 친절하게 뭔가 답변을 찾을 수 있죠. 여러 가지 그 챗GPT에서 나온 결과를 보고 또 자기가 아는 거라든가 그러니까 아마 콜센터도 이제 단순 콜센터 직원보다는 아마 팀장급의 전문 직원만 남을 가능성이 많아요. 네, 그래서 봇 콘텐츠가 변경될 때 그 옛날 일일이 따라가면서 다 이제 업데이트 해줬거든요. 이제 홈페이지 주소만 있으면 되잖아. 예. 빙이 알아서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화 부스터를 이용을 하면은 몇 분 안에 만들 수 있는데 코파일럿 이용하면은 더 쉽게 확장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가능하냐? 지금 미국 환경에 영어만 이제 가능하다. 예. 그리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파워 그 뭐고 버추얼 에이전트에 들어가서 평가판 가입하고 폼에 입력을 하면은 최신 이것도 사용할 수 있다. 책임 있는 AI 계속 몇 번씩 얘기하고 있죠. 예, 이런 거 공공성, 신뢰성, 포용성, 투명성, 책임성 이런 거에 따라서 만들기 때문에 이게 오픈 AI 서비스보다 훨씬 더 이게 걸러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좋은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RPA 관련돼 가지고
알 거예요. 파워 오토메이터에 그 파워 오토메이터를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동화니까 효율성이잖아요. 그리고 또 반복적인 게 지루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 디지털화 해야 된다. 그 로코드 이제 자동화 플랫폼 중에서는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르쳐 보면은 저는 쉽다 그런데 아 그건 너의 얘기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것도 이해를 해요. 뭐든지 처음은 다 어려워요. 버튼이 어디 있고 이게 동작하는 그 어떤 원리 아니 원리라기보다는 동작하는 그 어떤 그 과정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하시다 보면 쉬워지잖아요. 예, 그래서 2020년 10월 달에 디자인하기 위해 설명하기라는 게 나왔고 그래서 이걸 이제 이용하면 더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데 한 50%의 시간 절약을 해주고 저처럼 이제 제가 직접 만든 것보다 이런 것들 이용하면은 한 2배 가까이 더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면 잘 못 만든다는 이 얘기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요게 지금 요거랑 어디 갔나요? 파, 예, 요 요거가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인데, 요거랑 이제 RPA하고 같이 나온 것 같아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아까 디자인 그 저기 뭐고 디자인해서 보여주는 거 말로 하면은 흐름을 만들어 주는 거 얘기거든요. 아까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얘기 반복되기 때문에 요건 넘어가고 요게 이제 RPA에서 요렇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RPA가 지금까지 파워 오토메이터는 클라우드 그러니까 온라인상이라고 보면 되죠. 거기서 하던 거고 이거는 내 PC에서의 자동화예요. 그 하는 툴이 여기 지금 파워 오토메이터 데스크탑이라는 건데 지금 요 어떤 그 프로그램 도구로 가지고 자동화를 해요. 내 PC 안에서. 거기에 코파일럿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와우. 그러니까 제가 코파일럿 사용하려고 하면은 클라우드로 해야 돼요 라고 했는데 이제 제가 틀렸어요. 금방 그 말 나오자마자 이렇게 이제 내 PC에서도 코파일럿을 가지고 자동화할 수 있는 게 나와 버렸어요. 제가 왜 이 생각을 못 했을까요? 이 말 좀 미리 했더라면 좀 있어 보였나요? 그래봐야 뭐 하루 차인데. 예. 그 하는 방식이 필요한 것들 여기 왼쪽에 있는 것을 이렇게 당겨와서 속성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입력값을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AI 빌더라고 새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없을 거예요. 안 보일 거예요. 이게 업데이트 되고 나중에 조금 더 있어야 아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사용해 볼 수 있도록 또 폼 이것도 입력해야 돼요. 이 MS에 제출해 가지고 내가 사용하고 싶어요라고 잘 설명해서 보내면은 얘들이 얘는 오용할 애가 아니다 이러면 아마 보내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 수 있다. 요거는 이제 RP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들어왔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뭐가 들어올 거냐. 그 여기에 보면은 지금 AI 빌더의 요게 파워 오토메이트의 아까 흐름에서 클라우드 흐름에 있던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 들어온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하는 방법이 여기 글자 적고 뭐 요약해줘 뭐 이런 것들 가지고 해서 제너레이트 하면은 그 앞에 어떤 형식으로 한다는 게 이제 알게 돼가지고 그걸 이제 나중에 메시지 이런 데다가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제가 나오면 한번 실제로 한번 시연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너무 빨라서 여러분들 지금 뭐야 이럴 수 있는데 그 지금까지 했던 게 그 RPA 도구에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UI 패턴이랑 이런 애들하고는 지금 완전 다르잖아요.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생각할 때 또 독점적 사용권하고 조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지금 뭐 보면 이제 사업하다가 뭐 이거 그 챗GPT 코파일럿 나오니까 뭐 이거 관련된 회사들 다 망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리 시작하면은 무조건 성공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서비스가 나오면 MS에서 이런 서비스들 나오면 여러분들 이런 거 사업으로 뭐 추진을 하려고 했던 거 다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뭐 이게 지금 1시간 한 10분 넘게 지금 제가 얘기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MS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를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사업이 겹치는 물론 이제 사업을 안 하시는 분들야 그냥 잘 쓰시면 되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UIPS가 만약에 챗 GPT를 쓴다 이거 독점적 사용권에 위배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처음에야 뭐 그냥 놔둘 줄 몰라도 예를 들어 가지고 MS가 잘하는 사업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독점적 사용권이란 얘기를 꺼내면은 아마 다른 큰 회사들 못 사용하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독점적 사용권이라는 정확한 사용 그 어떤
용도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로 계약을 했는지를 제가 문서를 안 읽어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뭐 그렇게 하려고 독점 사용권을 하고 돈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돈을. 그래서 여러분들 전체적인 그 흘러가는 흐름을 잘 익히시고, 그리고 제가 어제 저 며칠 전에 영상 찍어서 올렸을 때처럼 좀 넓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게 파워 플랫폼뿐만 아니라 이게 전반적으로 MS, AI, 애저, 그다음 이제 저 뭐냐 그 다이나믹 365, 그다음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365, M365죠. 예, 여러 가지 이런 모든 것들이 뭐 그래프 아까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의 어떤 이론적인 배경, 그것도 제가 설명을 조금은 드렸지만 그런 것들도 실제로 이제 간단하게 이제 핸즈온 식으로 이제 테스트를 해보시면은 이해도가 훨씬 더 높아질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뭐 시연이 아니라 뭐 핸즈온도 아니라 앞으로 이런 게 나올 것 같아요라는 거 이제 미리 이제 보여주는 선상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올 거에 대한 기대감과 그 다음 주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제가 뭘 해야 된다고 했죠. 예, 디지털 전환. 여러분들의 모든 데이터를 일단은 클라우드에 옮기는 어떤 그런 작업들이 앞으로 회사 내에서도 꼭 필요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위에 분들한테 해주시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준비해 주시는 게 뭐 여러분들 여러분들 데이터도 그렇죠. 여러분들 자료도 일단 클라우드에 올려서 사용하시면 좋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한 6만 원대 되나요? 이제 E3가 마이크로소프트 365 그 계정이 이런 것들이 다 되는 게 E5가 한 6만 원 가까이 가격이 옛날보다 뛴 것 같아요. 옛날에 한 4만 원 했던 것 같은데 한 6만 원으로 또 뛴 것 같은데, 예, 그거를 구입하시면은 돈값은 충분히 합니다. 예, 그래서 요렇게 해서 뭐 그게 이제 싫으신 분들은 개발자 계정이라고 있어요. 그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다음에 핸즈온 하면은 저랑 하다 보면 개발자 계정도 설치하실 건데 그거 활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오늘 또 1시간 한 15분 동안 장시간 동안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다음에 우리 또 핸즈온도 같이 하도록 합시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